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권충현 과장이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 이슈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시장 생각보다 어제 너무 미지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반응도 좀 전혀 없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좀 아쉬움도 많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짚어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전일 뭐 옵션 만기라고 금토일 같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시장 반응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수 자체는 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보다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는 있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도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봤을 때 실망적인 모습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600억, 기관 같은 경우는 또 1,000억 이상의 매물을 다시 한번 쏟아내면서 금리 인하 이슈에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이 바닥권을 지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매물을 좀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또 담을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대외적 악재가 거의 다 조금씩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스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일단은 좋은 사인을 보냈습니다. 뭐 전일장 같은 경우는 뭐 IMF에서 좀 안 좋은 뉴스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제는 뭐 남은 거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정도가 남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좀 표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포인트 금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크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경기 침체, 뭐 시장 하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 쇼크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0% 뭐 상한가 제도도 있긴 한데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짧은 조정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뭐 메르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저항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 하다 보면은 뭐 보통 아침에 뭐 오늘 메르스 환자 몇 명 늘었었는데 어제부터는 또 그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뭐 물론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덜 도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저항이 생기고 좀 선반영이 좀 거의 다 됐다. 그리고 또 시사율 자체도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메르스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좀 무리할 만한 상황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상승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을 굉장히 좀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박스권 정도로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락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르스 영향력이 진짜 크긴 컸나 봅니다. 한국은행이 네. 3달 만에 이렇게 변격 인하를 하게 됐는데 네. 말씀하셨지만 의미가 있다라고는 했는데 진짜 시장 반응은 아직 미지근이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또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부의 의지를 예.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좀 계속 2050선은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시장은 뭐 최악에 봤을 때 2000포인트 선은 지키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하락폭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추가적인 보양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좀 풀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굉장히 좀 올라왔다라고 좀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악재 이후에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2008년도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좀 대세 상승 장세가 좀 연출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도 한국도 굉장히 뭐 안 나올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쉽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율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뭐 자동차주들 굉장히 좀 수출주들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를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정부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굉장히 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간에서 수출주의 단기적인 센티멘트만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신 건데 네. 그러면 금리 인하할 때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 유동성 트로이카도 상당히 잘 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적용해 봤을 때 그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대응 자체는 저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시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뭐 버블을 논하기에는 뭐 한국 지수가 상승한 게 워낙에 없어서 뭐 버블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좀 우스운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 대응이 굉장히 좀 유효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화학주, 건설주, 제약주, 바이오주 등 좀 강세장이 좀 연출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상승분을 먼저 좀 땡겨놨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분이 조금 덜 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화학주 같은 경우 요새 좀 회사를 보다 보면은 주가 퍼포먼스는 좋지 못했지만 실적이 굉장히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굉장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개별주라든지 좀 중소형주 위주의 좀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쪽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보수적 시각을 좀 유지하자는 게 지금 전체적인 좀 관점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할 만한 좀 종목들, 좀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대림 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뭐 화학주라든지 건설주 좋다 그랬는데 화학하고 건설 산업을 같이 갖고 있는 대림 산업이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동반 매도로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시총이 한 2.8조 수준입니다. 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687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는 뭐 어느 정도 뭐 1분기랑 비슷하지 않겠냐는 예상치가 나왔는데 일단은 2분기 유화 부분하고 건설 부분이 좀 동시에 좋아지면서 1,000억 이상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유가 상승에 대한 굉장히 호재를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으로 일단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뭐 한두 번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상승분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 산업의 화학 부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유화 부분에서 거의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됐을 때는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건설 쪽으로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번에도 건설 쪽 좀 잘 갈 수 있을까 하셨는데 네. 이 양쪽의 호재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화학 쪽으로 또 건설 쪽으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종목이고요. 어제 크게 좀 빠졌었는데 이런 네. 부분들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